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 가장 뜨겁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한국에 개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여야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는 그런 논쟁점 중에 하나인데 정보 선택 권한을 뭐 돌려준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거냐. 이 국민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운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노동신문 읽고 뭐 빨갱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 없잖아요. 이제 노동신문 언론만 보지 말고 다 보게 하시죠. 뭐 이런 취지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일단 이거는 당장 저는 노동신문을 이렇게 다 푸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건 여전히 부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신문 정도 우리 국민이 봐도 괜찮아라고 보는 국민들 꽤 있을 거고 보수적인 국민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노동신문을 그렇게 전면적으로 푸는 건 말이 안 되지라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여기서 지금 북한은 김정은 들어온 다음에 더더군다나 옛날에 그나마 이렇게 몰래 보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지 대한민국 콘텐츠 지금 그 보기만 해도 거의 사형시킬 정도로 극단적으로 우리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동신문 다 우리 국민들 보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대칭, 서로 간의 상호성이 너무 무시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노동신문을 보게 하려면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북한에라도 조금이라도 좀 풀어라 라고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아낌없이 북한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만 풀어준다? 전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 북한에서의 컨텐츠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대북 전단살포, 대북 무인기 이거 북한으로 관련된 가는 거는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노동신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건 허용한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 건 상호성이라든지 어떤 대등 비례의 원칙 같은 걸 너무 허무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깨알같이 좀 지적을 해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신문이 서울에 1000부가 들어온다 10,000부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 구독료 어디로 보냅니까? 평양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에 노동신문이 10,000부가 뿌려지면은 평양에 조중동 10,000부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아니 조중동은 좀 거시기에 그러면 한 개라도 10,000부 경향신문이라도 10,000부 가령 진영을 나눠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평양 주민이 원하는 신문을 우리는 워낙 신문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친북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신문이 들어오면 그 노동신문을 갑자기 대한민국에 있는 인쇄기로 똑같이 100만 부를 인쇄를 해서 살포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령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동신문을 읽게 되면은 북한에서 과거와 똑같이 노동신문을 만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독자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엔 남조선 독자도 이제 생겼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편집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편집 방향도 바뀌고 취재 내용도 바뀌고 그럴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노동신문이 뭐 윤석열 정부만 비난하고 뭐 미국만 비난하고 일본만 비난하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북한의 노동신문이 이재명 정부 관련 인사들의 비위 사실 이런 것들을 파헤쳐 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해 가지고 남한 사회를 막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 개방, 노동신문이 대한민국에 수용되면 그 노동신문을 북한 정권이 또 다른 이 정부를 흔드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악용할 수 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 그런 여러 가지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연쇄된 연쇄 반응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있는 노동신문에 그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사설 뭐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한국에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에 일반 서울 시민들이 가령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근하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노동신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북한 조선중앙 TV, 만수대 TV 이거 개방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동서독이 통일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정말 북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만 조금 보고 있으면 거의 사형시킨다 할 정도로 아주 도력을 내고 있는데. 확성기도 안 된다.
라디오도 안 된다. 전단도 안 된다. 무인기도 안 된다. 그리고 북해서 남으로 넘어오는 것만 다 우리가 이제 개방을 하자. 우리 빨갱이 될 염려 없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막 걱정이 막 가슴에서 막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북 유화 정책도 정도껏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드린 최소한의 상호성이라는 걸 좀 확보해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네. 그걸 이용해서 뭔가 북한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거는 다 우리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다 막아놓고 내려오는 건 다 풀자는 거는 제가 듣기에도 너무 균형이 무너진 처사 같습니다. 만약 이 시각 현재 평양 시민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조선일보를 손에 들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바로 사형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조선일보를 들고 있으면 사형이죠. 지금 드라마 하나 옛날에 그냥 그걸 또 약간 암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돌려 보고 그거 보면서 나만 이랬구나 했는데 그건 옛날에 암묵적으로 그나마 좀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근데 김정은 체제 들어오고 나서는 그거 보는 것까지 씨를 말리라 그래서 그거 갖고 있다 걸리면 다 막 사형당하고 정치 수용소 끌려가고 정말 우리로 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서울 시내 한복판 길거리에서 어떤 시민이 노동신문을 딱 펼쳐서 읽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잡아갈까요? 현재 같으면 그래도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제진하겠죠. 뭐 빨갱이 될 염려 있어? 다 풀어줘 했잖아요 지금. 예. 경찰이 잡아가려고 할 때 약간 망설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망설일 수 있겠죠. 상부에 보고하겠죠. 그렇죠. 어떤 좋을까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방금 노동신문을 펼쳐놓고 있는 김모 씨를 발견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깝쇼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서에는 바로 그거 받아가지고 야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해봐. 지금 청와대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 전화해봐. 예. 아 참. 이게 참 특히 대북 북한 안보 관련해서 너무 우리 빗장을 푸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바로 다룰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만 네. 걱정이 정말 태산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예. 뉴스가 많아서 바로 다음 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뉴스인데요. 그 전방 사단에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DMZ 안에 그 한 가운데를 잇는 선이 군사 분계선 MDL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전선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거를 애매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흘러서 뭐 표지판 같은 것이 홍수로 유실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10분의 1 이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애매할 때는 남쪽으로 해라 라는 지시를 합참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MDL 말씀하신 건 휴전선이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위아래 2km씩 총 4km가 DMZ 비무장지대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준점 휴전선 기준점을 그때 6.25 끝내면서 1292개 거의 1300개쯤을 설치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잖아요. 네. 많이 유실돼서 지금 200개 안팎만 남다 보니까 이렇게 뜨문 있다 보니까 정확히 이 선이 어디를 휴전선으로 해야 되는지 애매한 구석들이 있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국군의 작전 지도의 라인과 유엔사가 설정한 가상의 라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엔 어느 게 맞는지 더 치열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우리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애매하면 남쪽 걸 택해라. 우리 작전 지도에 조금 더 북에 있더라도 유엔사께 남쪽이면 남쪽을 택해라. 그러면 애매할 땐 극단적으로 말해서 북쪽의 이익으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 엄밀하게 따지면 영토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영토 문제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예. 연일 미사일전이 벌어지고 뭐 그다음에 육지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겁니까? 다 영토를 1m라도 안 뺏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6.25 막판에 그 휴전 협정이 맞아, 한참 맞아, 지리하게 맞아. 이어질 때도 그 고지전에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나 자유, 네. 민주, 예. 자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왔던 특히 많은 미군들 젊은 미군들이 네. 그 땅 한 뼘 두 뼘을 지키려고 목숨을 산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산화했던 젊은 청춘의 목숨이 이렇게 많았던 게 네. 말씀하신 마지막 고지전을 벌이고 마지막 정말 각박한 아주 숨막히는 접전을 벌였던 게 땅이 그만큼 영토가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진짜 우리 선열들도 그렇고 여기서 정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사우스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가 여기서 산화했던 외국 특히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 군인들 그 선열들의 지하에서도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남북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비기면 우리가 진 걸로 하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스포츠도 말이 안 되는데 예. 우리의 영토를 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휴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지도와 유엔 군사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중에 이를테면 우리 군 군사지도를 무조건 따르라도 아니고 유엔군 참모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으면 무조건 남쪽 걸로 해. 이건 진짜 어떻게든 북쪽의 이익을 남쪽에게는 불이익을 주려는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소식통이나 이런 분석을 합니다. 사실상 휴전선이 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이 때에 따라서 수십 미터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휴전선을 기준으로 위로 2km 아래로 2km가 DMZ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이 애매할 경우에 무조건 남쪽이 되면 그만큼 DMZ 내에서의 북쪽 영역을 넓혀준 셈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